한밤중에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어둠이 도사리고 깊은 밤에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터지는 곳입니다. 모든 빛을 잠시 잊고 귀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세계에 발을 들여보세요. 바람이 스치고 그림자가 스며드는 곳마다 끔찍한 비밀과 아직 떠나지 못한 염원들이 숨어 있습니다. 밤이 짙어지면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미스터리로 가득한 이야기를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심장이 멈출 만큼의 공포를 경험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함께 무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모든 소리가 음산한 속삭임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세요. 당신은 저희와 함께 남아있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봅시다. 저는 고등학교를 2학년 때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를 좋아해서였죠.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했기 때문에 독산동 근방에 있는 이모집에 기관해서 노량진의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습니다. 오전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학원에 조금 늦게 들어가서 학생반도 아니고 성인반도 아닌 뭔가 중간 단계 같은 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검정고시는 내년 4월과 8월에 있는데 생각이 없는 건지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꼭 중간에 접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제가 들어간 반에는 저랑 비슷한 10대들을 비롯해 연령대가 엄청나게 다양했는데 그 중에 30대 중반의 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10대들은 그 누나를 계모라고 불렀죠. 누나라고 하기엔 어색하고 이모라고 부르긴 더더욱 민망하니 그렇게 부른 겁니다. 또 50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어린애들 간식이나 그런 것들을 평소에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다들 모님, 계모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반쯤 농담 겸 장난스러운 호칭이었는데 나이로 따지면 그 다음이 서열이라 다들 두 번째 대모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하튼 이 누나는 미용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와 병행하고 있었던 건데 그건 모든 학생이 알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을 붙잡고 자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외모는 아주 탐돈했습니다. 마른 것도 아니고 통통한 것도 아니고 얼굴도 그냥 청돈했고 안경을 썼습니다. 머리는 흑발의 긴 편이었는데 항상 하나로 묶고 다녔죠. 인기는 없었고 다소 터석터석한 그런 느낌의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미용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린스도 하고 좀 머리 관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내가 종종 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살가운 성격이었습니다. 다들 원만하게 지냈고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때때로 학생들끼리 둘, 셋, 다섯 모여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누나가 이야기에 열중할 때면 눈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좌우의 눈이 완전히 따로따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얕은 은퇴 안경 너머로 양쪽 눈알이 제각각 움직이는 것 같았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그 잔산이 더 두드러졌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학원이었고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이었습니다요. 그냥 어딘가 좀 부족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실제로 학습장애나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검정고시 학원에 많이 오기도 하니까요. 그냥 눈 쪽이 좀 불편한 사람이겠거니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의고사는 아니었고 아무튼 검정고시 학원에서도 그 비슷한 시험을 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찍 끝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교실에 나가고 있었죠.
같이 지유소에서 일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날은 절석했더군요. 저는 혼자 밥 먹고 PC방에 가서 시간을 좀 때우다가 지유소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갑자기 와서는 말하는 겁니다. 자기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사준다고 말이죠.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2가지 이유로 수락했습니다. 첫째, 저는 알바를 하고 있었어도 굉장히 돈이 부족한 사만이었고, 둘째, 얼마 전에 누나가 요약 노트를 보여줘서 그걸 다 베껴서 쉽게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따라 나섰는데 학원을 나와서 갑자기 택시를 잡더니 타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더 왜요? 라고 물었는데 누나가 빨리 타라고 재촉하더군요. 뒤쪽에서 차들이 클락션을 빵빵 울리는데 안 타고 멀거니 서 있기도 그래서 일단 탔습니다. 누나가 근단에 있는 식당에 가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차는 달려서 신길동 끄트머리까지 갔습니다. 신길동은 노량진에서 대단을 지나 가야 하는 곳인데 대충 택시로 10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택시는 한 허름한 빌라 앞에 멈췄고 누나가 요금을 내고 저와 같이 내렸죠. 제가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으니 누나는 자기 집이라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었죠. 밥 먹자고 하더니 왜 집까지 데려왔나 싶었습니다. 누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밭에 먹으면 돈도 안 들고 좋잖아. 그리고 자기가 미용사 자격증 공부를 해서 머리도 잘 자를 수 있다며 너 머리가 좀 지저분하니까 내다 잘라줄게 라고 말하면서 제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누나의 집은 1층이었지만 앞에 서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5초 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2명이 앉아 있었죠. 누나의 어머니로 보이는 60대 초중반의 할머니와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나란히 소파가 아닌 바닥에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 2사람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학원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데려왔어. 너도 인사해. 하이야, 우리 엄마랑 내 남동생이야. 저는 진짜로 다. 안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떨어져서 소설에서 거리는 걸 진짜로 했죠.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엄마라는 분은 저에게 고개를 아주 천천히 2번 끄덕여 보이고는 아들을 따라 정면으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누나가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말했고 그 말에 따라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섰습니다. 누나는 자기 방을 가리치며 들어가 있어 라고 하더군요. 거실을 지나면 벽과 붙은 작은 주방이 있고 정면에는 화장실이 있었으며 그 오른쪽이 누나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향하는 도중에 등골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지금도 그 감각을 잊을 수가 없는데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남동생이라는 사람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멀거니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죠. 뭔가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상태에서 누나 방에 들어갔습니다. 누나 방의 첫인상은 그냥 지저분했습니다. 뒤쪽에는 붙박이장이 있고 옆에는 침대 없이 바닥에 딴 이부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웠을 때 다리 하나는 쪽, 창문이 있는 쪽으로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마네킹 머리가 3개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대머리였고 나머지 2개는 문이 아닌 제가 봐도 들쑥날쑥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누나가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고 저더러 커피 마셔 하면서 건네줬는데
컵이 더러웠습니다. 컵 끝에 뭔가 고춧가루 자국 같은 게 묻어 있었고 저는 덜 더러운 쪽으로 입을 대고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짐작에 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좀 순진했고 결정장애도 심할 때였습니다. 위험을 느낄 순간에도 이러면 안 됩니다. 누나란 그 가족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누나가 저한테 밥해주려고 날 불렀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대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방에 멀거니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누나는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밥 없어? 없어. 학원 동생 밥 해주기로 했는데 없는데. 철아, 밥이 없는데? 어떠라고 어떡해? 그러게. 어쩌지? 표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짧게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누나가 방에 오더니 저에게 말했죠. 미안한데 밥이 없어서. 라면이라도 먹으면 안 되겠어?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고 빨리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덮어놓고 상관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누나가 엄청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겁니다. 저 라면 살 돈 좀 있어. 그 순간 돈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기분이 더러워졌습니다. 아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팔다리 피부가 전부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꿈에도 그때 누나의 표정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3,000원인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다 누나에게 줬습니다. 누나는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동생을 시켰습니다. 그 동생이 3,000원을 받아가지고 라면을 사러 나갔고 저는 멀거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집은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어리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말았어야 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귀에서 싹둑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로 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말입니다. 한참 생각에 빠져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린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누나가 왼손에 커다란 자를 들고 오른손에 누나가 가위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가위 끝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걸려 있었는데 제 머리카락이 손에 들려 있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덜컥 화를 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뒷머리를 왜 자르고 그래요? 진짜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리라도 더러 지르지 않으면 뭔가 당할 것 같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누나는 그 즉시 눈알이 따로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 이야기에 열중하면 그랬듯이 침을 튀기며 말하기 시작했죠.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 누나가 뭐가 돼? 너 생각해서 머리 좀 잘라주려고 한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래? 이런 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논리는 없었죠. 막무가내로 머리를 자른 데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윽박을 지르니 저로서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냥 죄송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의 어깨 너머로 반쯤 열린 방문이 보였는데 그 바로 앞에 라면을 사러 갔던 남동생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대충 10cm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 양쪽 눈과 코, 입이 다 보였습니다. 처음 눈이 마주친 후에는 시선에 취했지만 계속해서 보는 시선이 느껴지니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이 손에 든 검은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어라면 사왔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누나, 저기 라면 사온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동생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렇게 말했죠. 누나는 남동생을 돌아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는 지금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누나는 가미와 차를 내려놓고 나가서 라면을 끓였고 좀 이따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나갈 생각을 하고 가방을 어깨에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현관 앞에 그냥 진짜로 신발 넣는 곳에 서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저를 보고 있었고 그 와중에 누나는 저에게 라면을 먹으라고 했죠. 네, 먹었습니다. 그 좁은 주방의 작은 식탁에 앉아서 라면을 먹었죠. 제가 앉은 방향에서 좁은 거실과 현관문이 다 보였는데 등만 보이는 어머니는 텔레비전도 없는 거실을 계속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남동생은 현관을 지키듯이 서서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마주 앉아 라면만 먹고 있었죠. 정말 남동생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한 분위기인 건 확실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뱉으면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꾸역꾸역 라면만 먹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자 누나가 머리마저 잘라준다고 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말했습니다. 저 지유소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자 누나는 또다시 두 눈이 좌우로 따로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그대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동생은 여전히 현관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상태였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운동화끈을 묶고 나가야겠군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남동생은 계속 바로 옆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사모니에 정말로 돌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신발을 다 신고 문을 열자마자 계속 정면만 바라보며 앉아있던 어머니다 갑자기 큰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택시에서 내린 그 집 앞까지 나오는 데다 그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뛰었죠. 당시 신길에서 계단까지는 버스로 10분 정도 걸리냅니다. 저는 그 뒤를 달려서 20분 만에 주차했습니다. 머리 자르고 바로 주유소로 갇혀가서 일하고 그날 같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학원도 다니는 친구민관에게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거 미친년이라고 다음날 학원에 갔더니 누나가 저를 그러더군요. 계속 생색을 내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와달라고 해서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기산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저의 귀를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미니한테 얘기했어. 뭐려 했잖아. 그니까 뭐려. 누나 집에 간 얘기요. 그게 뭐요? 무슨 할 얘기거리라고 그런 말을 해요. 안 했어. 안 했다고요. 그리고 할 얘기가 뭐가 있냐고요. 누나는 김인관이는 너한테 들었다고 하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절대로 그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재수 없다고 키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떠보는 걸 보고는 가까이 붙어있다가 칼 맞겠다 싶어서 그냥 씻고 돌아왔습니다. 그날부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도저히 그 누나를 볼 수가 없어서 학원 때려치우고 혼자 공부해서 8월에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누나가 정신병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사람이더군요. 친구가 학원 사회 선생님이라 술을 한잔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자를 칼로 찔러서 구속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만약 학원을 다니면서 그 누나를 계속 마주쳤다면 저도 어떤 일을 당했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가끔 꿈을 꾸면 씩 웃으며 쳐다보는 그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 집과 비슷한 구조의 집만 봐도 엄마와 남동생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자세도 기억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오싹한 순간을 즐기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호기심이 자극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나요? 아니면 다음 영상에 대한 제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의 울음소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많은 신비롭고 오싹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 편에 또 만나요.